자, 이런 라운 빌딩, 사실은 제가 있는 빌딩은 웅진 빌딩입니다. 그냥 예시로 제가 라운 빌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라운 빌딩이 집합 건물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즉 라운 빌딩의 소유권이 한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빌딩,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 이런 집합 건물, 이게 라운 빌딩이 이런 집합 건물일 경우에 이런 집합 건물인 라운 빌딩에서 관리단 집회가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관리단 집회를 열고자 할 경우에 소집을 해야 되고, 누가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소집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소집 동의서를 가지고서 소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소집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위임장과 별개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걸 합쳤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소집 동의서 및 의결권 위임장 이렇게 맞는 것이에요. 요게 제가 재판하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소집 동의서와 위임장이 별개 아니냐, 왜 같이 받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수입 동의서와 위임장을 같이 받는 것 문제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수입 동의서 및 위임장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이런 소집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소집을 청구하는 의미, 어쨌든 5분의 1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소집 청구에 대한 동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보시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위임장 받으실 때 단순하게 위임장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소집 동의 및 위임장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판결에서 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위임인이 있어야겠죠. 위임인과 크게 수임인, 위임안건, 요게 핵심이에요. 요 위임장에는 항상 집합건물 위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위임장에도 위임인, 수임인, 위임안건, 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임인이 있고요. 여기에 위임인은 소유자와 점유자. 자, 이 점유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의결권 위임장을 쓸 수 있느냐? 판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원래 종래 없다가 제가 판결, 즉 임차인 같은 점유자도 이런 의결권 위임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표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에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에 한 번 또 받았어요. 이 두 번 결정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요걸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어넣게 됐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유자가 들어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점유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라고 제가 표현했죠. 연락처, 성명, 주인번호 같은 경우는 앞자리에다가 성별까지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족합니다. 주소, 이렇게. 요 위임인은 소유자나 점유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점유자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도 있어요.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임 같은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안건은 신규 관리 선임의 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점유자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관리규약 제정의 건, 이런 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임차인은 불가합니다. 때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여기다가 체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 만약에 소유자가 이 건물, 라운 빌딩 안에 여러 채의 소유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위임장을 각각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물권, 101호, 102호, 103호 이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위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판결에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승소했어요. 따라서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여기 본 내용이에요. 이거 잘 안 보실까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재판 가면서 이 내용 가지고 이런 위임장을 받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동의를 미리 받습니다. 무슨 동의냐? 보면 서면에 이 위임장이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관계법에 따라서 보호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위임하시는 분이 미리 알고 계시도록 이렇게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제가 요거 문구를 제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다음 상기 위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다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뚝 들어간 게 그냥 모양새 이쁘게 하려고 쑥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음 보실게요. 상기 위임은 여기 위험인이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기 8일, 이게 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웅진빌딩이에요. 여기 소재 라운빌딩의 집합건물, 그걸 이제 라운빌딩이라 하는데, 여기에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여기다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체크는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임시관리사 집회 소집에 동의하며, 여기에 소집 동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장면이에요. 소집에 동의하며. 옛날에는 이 문구가 없었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소집 동의에 어떤 제목이 있고 이걸 위임한 거니까 문제 없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에 동의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수임인에게, 여기 수임인 이 란이 나옵니다. 이 수임인에게 잘 보세요. 요거가 이제 저희의 이제 농축된 노하우입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걸 내가 만들었다, 요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임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할 것인데요. 그게 어떤 권한이냐? 보시는 것처럼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 소집의 권한. 이거는요, 소집을 동의했잖아요. 동의했는데 이 소집하는 소집 권한, 이거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회 소집할 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하는 거예요. 이상이 소집하는 건데, 이 이상이 소집하려면 그 5분의 1이 명단이 다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명단 들어가서 다 소집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일 처리를 누가 하느냐? 수임인이 이런 소집에 대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런 소집 권한. 그 5분의 1이 각각 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 어떤 사람에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위임 받은 사람이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수임인에게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구를 제가 집어넣었냐? 이거 제가 집어넣은 건데 왜 집어넣었냐? 부종식이라는 사람이 구분소유자인데, 부종식이 만약에, 자, 소집권자 대표자 부종식 해가지고 소집 통지서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5분의 1인데 당신 혼자 이거 소집한 거 잘못 아니냐? 이런 답변들이 온 거예요. 이런 항의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집권자의 대표자인 부종식이라는 사람이, 자, 내가 이런 소집 동의를 받았어요. 5분의 1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분들 위임을 받아가서 제가 이렇게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자 명단을 아래다가 써줍니다. 자, 소집권자 대표자 부종식, 그리고 위임해 주신 분들 아래 홍길동 누구 5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는 게 가장 완벽하게 법적 하자 없이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집 권한을 위임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문구예요.